수도권에 부동산 투자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돼? 된단 말이야? 막 이런 네,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천만 원 투자했는데 네. 4년 만에 4억이니까 야, 제가 뭐 1년 20대.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네, 한 그렇죠. 40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주식 같은 상패도 있지만 음. 우리가 부동산 상패는 없잖아요. 네. 부동산이 어떻게 상패가 돼요, 그죠?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 예.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관련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유튜브 채널 부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킹의 첫 방송이고요. 부동산 15년의 실자 투자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두 권의 부동산 베스트셀러 저자이신 우리 이지훈 센터장님을 함께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와 그 다음에 부동산 빅데이터가 같이 결합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많이 전달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됐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 서점에서 인기 순위를 막 지금 달리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근데 네. 온라인보다는 또 오프라인이 판매가 좀 많이 돼서 네. 지금 나온 지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네. 이번 주에 한 3세 다시 또 와, 진행한다고 하니까 벌써 3세. 네, 네, 네. 대단하십니다. 절찬히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이제 2005년도부터 부동산 경매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기본적인 이제 수입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제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우연찮게 읽은 책 한 권을 계기로 해서 이제 경매 투자를 먼저 시작하게 됐고, 와. 재건축 재개발 지분 투자하고 아. 뭐 시행사업 투자하고 상가 투자하고 소형 아파트까지 와, 이렇게 쭉 정말, 오게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투자 경험을 네, 하셨네요. 네, 네. 일반 매매가 아니라 이제 경매부터 처음 시작을 하신 그렇죠. 거세요? 네네. 아, 일단은 처음에 이제 책을 읽은 거는 네. 우영달 씨가 쓴 나는 부동산 경매로 17억 벌었다. 그 책을 읽고 시작을 했어요, 경매를. 아. 근데 그때는 그런 카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가 아,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EBS 20강 무료 강의 듣고 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어떻게 첫 경매 투자는 성공을 어떻게 하셨었나요? 예, 수도권에 빌라를 2차, 3차 유찰된 걸 사게 되면 특히 3차까지 유찰된 거는 네. 뭐 서울은 20% 깎아주지만 수도권은 30%를 깎아주잖아요. 아, 네. 인천 같은 경우에 30%를 깎아주게 되면 최초 경매가의 49%면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받아서 세를 내놓게 되면은 투자 자금이 거의 안 들잖아요. 그러겠네요. 근데 걔가 재건축, 재개발로 편입되면 대박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와. 저는 재건축, 재개발 공람 예정지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아, 2차나 3차까지 유찰된 걸 보고 3차까지 유찰이 되면 무조건 응찰을 한 거죠. 아니, 제가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데이터 부동산 투자를 하신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나름의 네. 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하신 거니까. 네. 경매를 해서 그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시세보다 50% 싸게 살 수가 있었으니까 와, 진짜 절대 집값이 이거보다 떨어지진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완전 시작을 한 대박이네요. 거죠. 그러니까 네. 시세보다 절반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네. 월세 수입 받고 네. 근데 이게 또 재건축, 재개발로 그렇죠. 대부분이 편입이 편입되면 됐으니까 거기서 또 대박 프리미엄이 나고. 붙고. 와, 네. 진짜 부동산에 일찍 눈을 뜨셨네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금융권에서 제가 오래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부동산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주식 투자나 뭐 펀드나 이런 거 몇 개 없잖아요. 네, 맞아요.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맞습니다. 이걸로 부자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어떤 평범한 분들인데 부자가 되신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부동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2010년, 11년도에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나도 부동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저도 부동산 공부를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제가 완전 팔랑귀거든요. 그러니까 아. 돈이 좀 된다 그러면 그냥 뭐 겁없이 이렇게 덥석덥석 이렇게 네네. 좀 어렸을 때는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재미도 보고 쓴맛도 많이 봤는데 네. 너는 귀가 얇으니까 일단은 그냥 귀 닫고 네. 3년 동안은 공부만 해라. 한 3년, 4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똥인지 된장인지 네. 구분이 좀 되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네. 근데 문제는 타이밍과 내가 지역 선정이 너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게 2016년에 1월 달부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에 데이터에 근거한 의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네네. 찾아보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케이 네네.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네네. 왜냐면
재부동산 투자에 쓰려고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이제 2016년 1월서부터 제가 이제 혼자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진짜 데이터대로 데이터가 진행되고? 예상한 대로 되는 걸 보면서 네. 이게 너무너무 네. 재밌고 즐거운 네. 거예요. 작년 프로그램을? 여름에 이제 저도 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한번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 빅데이터 부동산 리치고를 사업, 개발하신 거네요. 네, 사업까지 하고 있죠. 한 15년 정도 투자를 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리치고를 제가 처음 만든 게 2016년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첫 투자를 네. 실제로 리치고라는 그걸 어떤 통해서, 부동산 네. 이런 알파고를 통해서 네. 첫 투자는 제가 2016년 6월 달에 처음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안양 데이터를 보니까 네네. 아, 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안양에 물건들을 이제 이렇게 막 보러 다니다가 이 안양 삼성 레미안을 20평대 하나, 30평대 하나를 샀었어요. 아, 요게 이제 20평 같은 경우가 그때 2016년 6월 달이니까 네. 이때거든요. 네. 이때 매매가를 제가 얼마에 주고 샀냐면 3억 1,500만 원에 샀어요. 와. 네. 그때도 좀 저렴하게 매입하셨네요. 그때도 저렴하게 매입을 했는데 네. 3억 1,500에 사서 3억 1,000에 전세를 줬어요. 네.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얘기 하나를 또 해드릴게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직장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어느 지하철역이냐? 어딜 것 같아요? 가산 디지털 맞습니다. 예.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에요.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에 뭐 강남역이나 뭐 삼성역, 그렇죠. 선동역 예. 뭐 이런 데일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승하차 이 데이터를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가장 하차를 많이 하는 곳이 내가 가산 가산 디지털. 디지털 단지역인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데 새 아파트가 없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갈 곳은 신축 빌라나 이런 데도 충분히 수요가 있겠다라고 그렇죠. 제가 네. 판단을 했고요. 네네. 2017년 2월 달에 제가 네. 또 경매를 또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공매인데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금천구였어요. 금천구. 예. 자, 금천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에요. 네네. 예. 그때 이제 공매로 나왔던 물건이 요쪽 인근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뭐 한 10분 정도 네네. 거리에 있는 네. 이제 신축 빌라였었습니다. 아. 예. 그때 당시에 경매 이제 시작가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네네. 두 번 유찰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갔고 네. 뭐 실거래가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전세를 얼마로 넣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2억 1천이나 2억 2천은 받겠더라고요. 공매를 받으려고 했던 그 빌라의 5층을 네. 2억 1천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몇 달 전에. 이미. 여기도 5층 저쪽도 2억 1천을 받았다면 여기도 무조건 2억 1천은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받을 수 있죠. 부동산을 막 다녀봤죠. 네네. 근데 부동산 또 계신 분들 네. 데이터를 잘 현장부터 모르잖아요. 조사를 하셨구나. 예. 데이터만 하신 게 예, 아니라. 그렇죠. 네네. 데이터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또 우리 센터장님 같은 또 이런 실전 전문가가 또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현장을 또 막 다녀보니까 부동산은 그런 거예요. 뭐 2억도 그렇다. 2억 1천은 될 것 같아요. 2억 2천. 근데 딱 한 군데가 네. 2억 3천도 가능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딱 한 군데가. 근데 제가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는 네. 제가 데이터로 분석한 최고의 맥스 전세가는 2억 3천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2억 2천은 여기는 무조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가 데이터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2억 1,190만 원을 제가 낙찰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2억 1,190만 원이요? 190만 원. 네. 그때 이제 9명이 경쟁을 했는데 예. 제가 1등을 딱 된 거예요. 와, 그럼 얼마 차이 안 나셨을 것 같은데 190만 원 차이 2등하고? 났어요. 2등이 2억 1천이었고 제가 190만 원.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명도하고 네. 이사 나가는 날 집을 보러 왔어요. 바로 오후에. 네, 네. 그래서 그 명도 처리하고 버스 타고 가는데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 보러 왔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2억 3천에 계약을 했어요. 바로요? 네, 바로. 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느꼈어요. 네. 야, 진짜 이 데이터의 힘이 네, 진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돈도 생기고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뭐 1,몇백만 원이 남고 부동산도 그러니까요. 생기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일석이조네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2016년도에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탄 1기 신도시인데 네. 그 동탄 아이파크인데 제가 네. 거기를 25평을 그 61제곱미터인데 그 2억 8천에 2015년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를 이제 2억 6,500에 맞췄어요. 그러니까는 1,500 정도 투자하고 지금 이게 이제 GTX 그 A 노선에 대한 이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메타역이 바로 단지 앞에 생기거든요. 네. 동탄역하고 한정거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동탄 같은 경우에 자족도시긴 하지만 강남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자족적인 부분도 확보를 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강남까지 접근성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갖고 거기가 지금 매물이 6억 8천에 나와요.
와, 진짜 어유. 진짜 진짜 어메이징하지 지금 않나요? 뭐한 3년 반, 4년 정도, 네. 만 4년 조금 지났거든요. 야, 진짜 참. 그러니까 2천만 원 투자했는데 네. 4년 만에 4억이니까 야, 제가 뭐 1년 20배.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네, 그렇죠. 한 400%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른 투자가 아니라 왜 부동산 투자가 좋은지, 그리고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시죠. 그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사실 70%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 자산이 네, 굉장히 30%고 음. 또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 딱 반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구조적인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뭐 M2도 뭐 과거 20년 대비해서 한 320%가 넘게 늘어나겠지. 네. 단기부 유동자금도 한 1124조 정도 되지. 그렇죠. 또 올해는 또 수도권에 그 풀리는 유동자금이 전국적으로는 한 45조고 와. 3기 신도시도 하잖아요. 네. 수도권에만 한 38조 정도가 풀린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부동산 엄청나게 많이 시장으로 풀리네요. 또 유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또 이번에 또 그 미국에서도 무제한 또 양적 완화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 맞습니다. 했고. 돈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네. 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물론 등락은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구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의 총량은 계속 경제가 커지면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돈의 총량과 부동산의 총량은 서로 어떻게 보면 교환을 하는 건데 네,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게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올랐나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네. 통화량이 늘어나는 한 맞아요.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상패도 있지만 음. 우리가 부동산 상패는 없잖아요. 네. 부동산이 어떻게 상패가 돼요, 그죠? 일희일비하고 네. 변동성이 뭐 주식처럼 그냥 이렇게 그렇진 널뛰기가 않으니까. 없으니까 네, 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 예.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예. 몰빵 하시라는 말씀이 네, 아니라 네. 부동산 투자가 정말로 마음이 편하고요. 음. 예,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실제 네. 투자를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구독자분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거는 옛날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옛날 그렇죠? 얘기죠. 예. 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지금 계속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과연 어떤 수도권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수혜를 또 받을 만한 그런 후보 지역은 또 어딘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로 또 제가 또 준비를 또 할 거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규제의 허점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고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풍선 효과가 나는 지역의 현장의 소리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편도 기대되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